이 채널에서는 아마 처음 다루는 주제 같습니다. 예, 부정선거 관련 주제입니다. 방송에 참석해주신 우리 게스트분들 제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채널의 주인이시고 또 이제 뇌과학자이시자 또 이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제 정세 이런 흐름 등을 항상 파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일건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 IBM CPU 설계자로 유명한 우리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이십니다. PW 세미컨덕터 대표로도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PW 세미컨덕터 랩스고 한국에는 그냥 PW 반도체. 예, PW 반도체 이중으로 해놓고 예. 그다음에 한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한국의 특허를 그러니까 통신회로 특허를 여러 개를 내놓고 이제 미국은 되레 TCP를 해가지고 미국에 예. 가서 열어놓은 게 또 몇 개 있고 그렇죠. 지난 그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때 발생했던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구리시 선관위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전자개표기에 내부 사진을 찍으셨죠. 예. 예, 사진을 찍으셨고 그 전자개표기 안에 들어 있었던 자일링스 칩 그게 이제 그 FPGA라고 예. 하죠. 예, 그것이 이제 그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예. 쉽게 말해서 게이트 어레이. 예,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칩셋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이것을 그 최초로 발견을 하셔서 뭐 많은 분들한테 알렸었죠. 저희 채널에서도 공개를 했었고 이봉규 TV에서도 했었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선관위가 이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 놓았는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이 가상 해킹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선관위의 전산망을 가상 해킹을 시도를 했는데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벌인 합동 보안 점검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킹이 가능했다. 그래서 투표 시스템, 개표 시스템, 선관위 내부망 이 모든 분야에서 해킹 취약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발표를 들었을 때 우리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거는 제가 그 4.15 부정하기 전에 네. 공명선거 국제 포럼이라는 데에서 전부 다 예견을 했던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예견을 했는데 그대로 다 일어났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저쪽에 그 분류기 시스템은 LG 그랭문을 쓰고 있는데 LG가 그 LGU 플러스가 또 화웨이하고 장비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해킹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예. 심지어 QR 코드 가지고도 저 시스템을 네.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이 USB를 꽂을 수 있는 USB에 개방된 USB가 꽂는 데다가 4개나 있었고. 메모리 스틱을 딱 꽂으면은 1분도 안 돼 가지고 뒤집어진다는 것을 네. 미국 그 보안 전문하는 그 교수들하고 학생들이 그걸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3년 거의 뭐 3년의 기간 동안 선관위에서 반박을 했었던 내용들이 이번 국정원의 그 보안 점검에 의해서 모두 잘못됐거나 거짓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며칠 전에 또 이 부정선거 관련 또 재판을 참석하고 오셨죠.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그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을 담당하신 담당 변호사십니다. 지금 이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저는 국정원 발표를 듣고 저는 이제 민경욱 의원 그 선거무효 소송을 아주 처음부터 그 증거 보존 처분이라고 그러니까 선관위에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있던 그 투표지나 투표함 기록 등 전부 다 법원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판사가 봉인하고 보관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인데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최근에 그 8월 31일 날 이제 기각 판결된 4.15 총선 전부 무효 소송 네. 그것도 원고가 민경욱 의원하고 성준경 목사님 두 분이 선정 당사자 대표로서
소송하는 걸 제가 그건 직접 담당을 해서 했는데 8월 31일 날 이제 대법원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제가 법적으로 이제 전부 다 확인하고 증거를 제출을 하고 했는데 그때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이번에 국정원에서 전부 확인을 했고 네. 또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 또 증명됐다는 그런 정도로 보이는 그런 정도가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줘서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통합선거인 명부가 네네. 선거법에 있는데 네. 그건 사전 선거만 통합선거인 명부를 쓰고 네. 선거일 당일 선거는 각 투표소에서 명부를 갖다 놓고 직접 네. 그 명부에다가 이제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고 투표를 실시하는데 사전 선거는 통합 선거인 명부라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 데이터 네. 베이스 파일이 통합 선거인 명부인데요. 네. 그건 중앙에서 전국을 다 이렇게 전국의 유권자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선거인 명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해킹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하고. 결과가 조작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누가 투표했는지 누가 투표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법원에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출한 명부를 봤거든요. 네. 봤더니 한 주소에 40 몇 명을 등록을 시켜놓고 네. 이런 것들을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한 주소에 한 주소에. 그래서 그 중에는 심지어 1896년생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리고 왜 한 주소에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행방불명자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선관위 그 선거인 명부는 분명히 그 주민등록 전산을 가지고 명부를 작성한다고 들었다. 네. 들었는데 어떻게 왜 죽은 사람 그리고 행방불명자를 왜 선거인 명부에 넣나 네. 이랬더니 그분들도 혹시 투표권이 박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선관위 직원이 답변을 하는데 지금 국정원의 이제 이번에 발표 결과는 제가 네. 본 그런 내용들을 다 아주 그대로 이제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저는 의혹 차원에서 이걸 생각을 하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 또 특히 그 분류기 우리 성 교사님 말씀했지만 그 실제로 검증기를 갖다 분류기 뒤에 포트가 5개나 있더라고요. USB 포트가. 네, 네.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분류기라는 단순한 작업을 하는 예. 그런 기계에 왜 USB 포트가 5개나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뭐 사실상 USB가 있으면 통신이 되죠. 예. 네, USB를 통해서. 근데 그 시스템 통신 가능하게 자체가 할수 있으니까. 선거하는 게 네. 통합 선거인 명부라는 게 통신을 통해서 선거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전국 어디서나 네. 투표를 하면 그 사실 중앙 서버에서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예, 확인을 해야 이게 체크가 가능하고 네. 그 결과를 또 전부 기록이 가능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그동안 선관위가 확인해줬던 내용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번 국정원 네. 발표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그 보안 점검에서 또 드러난 것이 사전 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 그러니까 선관위 도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사인, 투표 관리관의 도장, 요 사인이 아니라 투표 관리관의 도장. 이제 그게 인쇄돼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이름이 아니라 그 어디 뭐 몇 투표소의 관리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누가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운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이번에 선거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파일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훔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또 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네. 아니 그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네. 그 분류기를 다루는 전문가가 선관위 직원이 와서 네. 이제 거기다가 뭐 처음에 세팅도 하고 뭐 날짜도 입력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네. 그분이 그 이제 투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그 흑백 투표지 그것도 선거일 투표지 네. 그걸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네. 노트북 분류기가 연결 노트북에다가 딱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의 표준이 된대요. 다른 네. 투표지가 이게 규격이 맞는지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다 스캔을 딱 했는데 그다음에 어디서 마우스를 가지고 딱 클릭을 하고 확 하니까 청인이 원래 흑백 청인이 컬러 청인으로 탁 바뀌어가지고 탁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아니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네. 투표지가 흑백 투표지가 흑백 청인이 컬러 청인으로 그 안에서 그냥 갖다가 그 안에서요. 붙이더라고. 그게 네. 이번에 국정원에서 확인해 준 내용이 그걸 다 훔쳐다 갖다가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해킹해서. 재검표 때도 그런 증거가 나온 겁니까? 아니 그걸 제가 눈으로 그 자리에서 봤죠. 말하자면 조작 가능한 현장을 그 재검표 현장에서요? 예, 검증기일에서 그 분류기하고 연결된 노트북을 가지고 이제 예. 분류기를 작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네. 근데 그 흑백 그 투표지 쓰지 않는 투표지를 하나 스캔을 해가지고 거기다 사진을 올리고 나중에 왜 분류기 화면이 막 이렇게 그 스캔하는 화면이 우리가 선거 과정에 나오는데 네. 흑백 투표지가 딱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효표. 그런데 어디서 또 마우스를 클릭해가지고 싹 하니까 청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흑백 청인이 컬러 청인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컴퓨터 안이라는 거 우리가 실물은 아니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데 네. 그게 그 안에서 막 바꿔버리는 그걸 이제 선관위가 이 도장 자체를 네. 갖다가 외부에서 갖다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도 얼마든지 찍은 투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표지가 딱 들어갔는데 그 실제로는 그 2번이라는 자리에 도장이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미지로 저장할 때 딱 뽑아내 가지고 그거를 그 저기 1번 쪽으로 씩 바꿔가지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중에 이거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2번 그 표가 1번으로 몰표를 갈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군요. 그게 그 완전 프로그램으로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상위법에 이 전산기기를 쓸지 못하게 돼서 전산기기는 쓸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단순기계로 무조건 몰고 들어가는 거야. 단순기계라면 어떻게 CPU 굉장히 고급 CPU와 인베디드 DRAM까지 들어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데 네. 왜 컴퓨터는 그러면 항상 옳은 건데 왜 그러냐? 그거는 캘큘레이터 전자계산기만 써보니까 전자계산기는 틀린 적이 없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제대로 맞아야지만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파는 거니까 그것을 다 일반화 시켜버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자계산기인데 왜 더 좋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네. CPU가 들어간 이유는 하드웨어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바꾸기 위해서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만들고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프로그램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전문가 분의 의견을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더 충격적인데 김일권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선거에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그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엄격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분들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그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시작된 그 역사만큼이나 또 그 선거 부정의 역사도 같이 이어진 것으로 그래서 할 수가 있고 특히 지금 디지털 시대의 과학화 시대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네트워크가 전 세계의 정보망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현실화되는 그런 가운데서 동시에 그것은 어떤 것이든 대통령 선거이든 또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이 선거 부정의 최고의 우리가 관심사는 어떻게 해킹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또 어떤 기술과 어떤 단체가 해킹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이게
그 사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0.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0.00001%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인데 지금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지난 선거, 지난 4.15 총선에서 보면은 오류투성인 것들, 뭐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실선거의 정황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2022년 독일에서는 이런 그 무효표라든지 아니면 바꿔치기 된 표들이 발견이 되고 또 그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 그 기간 내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자 선거를 다시 치르는 그 지방선거를 다시 치르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사상 이것 역시도 이제 독일에서 사상 초유에 있었던 일인데 그 독일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그 이상한 그 투표지와 그리고 뭐 선거인 명부 숫자가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재검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셨지만 그 이상한 투표지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지가 몽땅 다 바꿔치기 된 거는 확실하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새로운 새 빡빡한 종이 투표용지. 종이도 용지를 우리가 네. 보면 사용하고 안 한 거는 육안으로 그렇죠. 문제인데 뭐 빳빳하고 이런 걸 떠나 그냥 새로 만드는 세트로 모든 선거 재판에 다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건 30년, 너무 명백해요. 40년 그 인쇄업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종이는 한번 접으면 그게 미세하게라도 자국이 남기 때문에 절대로 그 형상이 복원되지 않는다. 이건 뭐 사실 모든 그 꼭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꼭 인쇄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걸 선관위에서는 형상 복원 종이라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거 공개적으로. 자체가 또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 특허를 받았다는 용지라고 하는데 예. 특허 받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한솔 무림이라는 제지의 고급 용지를 납품을 받도록 선관 자체로 이제 그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용지는 인주가 번지지 않고 네. 또 인주를 찍었을 때 뒷면에서 보이지 않고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해가지고 특허 코팅 내용인데. 기술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인주가 빨리 휘발 종이에 빨리 먹혀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무림인가 한솔인가가 특허 받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지만 형상 기억 용지라는 건 있지도 않았고 있을 뭐 수도 없고 현존하지 또 않죠, 한 장 한 장은 뭐 네.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가 그 형태는 완전히 A4 용지 새로 배달됐을 때 네. 우리가 보는 그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투표지가 그러면 그거는 뭐 너무너무 상식인데 예. 그런 걸 조작할 정도라면 선관위 자신도 자기네들이 조작해 놓은 걸 어떻게 표로는 맞추지 못하는 그런 거의 4.15 총선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제가 보면은 들어보니까요,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또 지도자를 뽑는 이 선거가 검증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심판이 있지만 애매한 경우는 VR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뭐 거창한 것보다 생활 속의 과학이라는 건 자세히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봐도 애매한 거는 검증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오차를 줄여나가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과학적인 방법이라 하는데 앞으로 선거에서는 이런 과학적 어떤 그 마인드가 좀 작용을 해가지고 또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단체가 전문가로 형성된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예. 과학적 검증. 예. 이것은 너무나 그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자 이건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나 아니면 지난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뭐 선거 개입이다 아니면 선거 불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사실 그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합리적 사유, 합리적 사고가 상실되고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 자유민주주의 사회 여기에 약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저 어떤 특정한 단체가 나와가지고 그저 목소리만 크면 그걸 수용해 주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근본을 해치는 건데 특히 선거만큼은 확인 가능할 수 있는 과학적 감시단 이런 것이 없으면 결국은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하는 팀이 있고
그것이 뒤에 은폐해 주는 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갔을 때도 그것을 애매하게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것을 저는 이게 선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카르텔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과거는 뭐 지금 완벽하게 인정을 안 하고 방어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면 전자개표기가 확인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과학감시단이 좀 이거를 감시하고 또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투명성을 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근데 감시의 문제가 보다도 더 근본 문제가 뭐냐면 그 선관위 자체와 거기에 선관위 위원장하고 대법원이 원장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감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상권 분립도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판사는 무조건 옳으니까 근데 그 판사가 도둑놈이라면 어떡하냐 말이야. 선관위 자체를 안 바꾸는 이상은 이 투표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뽑는 대표들일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미시간대 그 알렉스 할드만 교수 이분이 한 10년 동안 연구를 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선거 전자개표기 말씀하셨잖아요. 전자개표기에 그런 이제 해킹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만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처럼 문제는 법원이 재검표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황당한 거예요. 법원이. 그런가 하면은 이걸 투명한 보고서를 또 정부 측에서 방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무슨 뭐 선거 승복을 안 한다. 아니 승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무조건 승복 안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본 정서 이제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같은 분도 미국의 트럼프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러 과학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아니 젠틀하게 물러가지 왜 승복을 안 하냐. 이게 과학적 사고가 전혀 가미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동양 사고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동양 사고는 예. 총체적 사고예요. 예. 그리고 서양 사고는 분석적 사고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석적 사고를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총체적으로 하면 감성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근데 설명해봐. 그러면 설명을 못 해요. 그 우리 그 조갑재 그분도 상당히 언론인인데 선거에 승복하지 뭐 그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배워야 되거든요. 선거는 어떻게 하고 막 잘 배웠는데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해보는 것.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과학이라는 게 발전이 없습니다. 수학도 하나를 마찬가지죠. 갓을 하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 예. 그래서 확인되었을 때 그걸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 이전에 다 가설이란 말이에요. 가설은 항상 검증 확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그게 이제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신뢰감도 없고 너무 의심이 많다. 이거는 적어도 선거에는 이걸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다.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유가 이 선거에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 지금까지는 전자개표기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없는 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확인 가능한 것. 그래서 아마 독일이 먼저 그렇고 미국도 보면은 자신들의 그 과학적 지식을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한 이제 그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해킹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뒤에서 온라인 그 인터넷 기술에 의해 가지고 조절도 가능하다. 선거가 거기까지 지금 이미 과학자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위험성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그 발표한 거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학자들이 이제 그런 걸 조사해가지고 가능하다 이랬는데 이거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킹했다. 네, 된 해킹 거예요. 가능하다. 뚫려 있다. 네, 해보니까 다 그리고 뚫리더라고요. 이거는 조작 가능하다. 네. 뭐 거기 명부도 바꿀 수 있고 예. 결과도 바꿀 수 있다. 그 심지어 투표지도 새로 다 만들 수 있다. 네. 그 QR 코드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대한민국 시스템을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건 그 뭐 주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지만 선관위가 왜 강서구청장 선거 하루 앞두고 그런 걸 발표를 했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 사실 대한민국에 보안이 없는 선거, 조작 가능한 선거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줘 국가기관이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이 발표를 확인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해줬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한다는 거기 그 자체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현재 국가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 사람이 과연 정당한지 적법한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흩뜨려 놓은 그런 발표 내용인데도 자꾸 그냥 국정원이 왜 선거 전날 그런 걸 얘기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이 너무 뭔가 불합리하고 앞뒤가 없고 정말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시간대 그 컴퓨터 공학자인 알렉스 할드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선거는 능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매우 유혹적인 공격 목표이다. 또한 선거는 타국, 다른 나라의 정부나 업체도 관심을 가질 만한 목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이미 미국 백악관이나 국방성 이런 것도 공격을 당하고 정보를 빼앗긴 사례가 지금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근원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을 때에 1999년 2월 중국의 두 공군 대령이 미래는 기술 전쟁이다라고 해서 그 Unrestricted Warfar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에 대해서 했는데 그 대상이 미국을 상대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을 파괴하기 위한 중국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관점에서 그 책을 썼는데 그 차오량과 왕상수이라는 군사 전략과에 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테크놀로지, 기술 모든 것이 기술이 주관할 수 있다. 마치 기술을 하나님 신격화시킵니다. 근데 저는 한 3년 전인가 중국 과학원장을 만나서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 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과거의 중국이 아니죠. 과거의 중국. 그래서 중국이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과학 인력과 인프라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약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술이다. 그래서 화웨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기기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걸 첨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모든 제품을 다 검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원벨트 원로드라는 작전을 중국이 발표를 함으로써 그것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자기가 필요한 국가의 지도자 선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중국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이미 해킹 기술이 북한을 위해서 세계 최고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중국은 이미 한국을 신식민지 정책을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벌써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상당한 부분 학계라든지 또 대학이라든지 정계라든지 경제계라든지 심지어 부동산이라든지 매스미디어 이런 전반적인 것에 중국의 전략은 다 손을 뻗치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 실질적인 것이 바로 이게 전자칩 같은 것이 이미 다 장악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에 여기서 과학적인 대안을 지금까지 그냥
지금 그 구글에 가서 쳐보면은 부정선거 치면은 민경욱, 황교안 두 사람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 정도 갖고는 이게 국민적인 설득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에는 전자 계산기 문제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80%, 80%가 국민들이 전자 계산기는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는 인식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잘못 들어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 선거 제도를 살리고 선거 부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를 신뢰를 하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쓸 때는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컴퓨터를 쓰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오류를 만든다고 하면 그 오류까지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컴퓨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래서 전산기계를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되고요. 저번에 백서스 TV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픽스드 라직을 쓰면 그러니까 딱 고칠 수 없게. 1번, 2번, 3번 칸의 거는 딱 1번, 2번, 3번으로만 가지 딴 데는 절대 안 간다.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스펙을 줬냐면 1번, 2번 쪽으로 1번 표가 갈 수도 있고 그다음 거꾸로 그다음에 두 표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스펙을 줬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조작을 해갖고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4표 중에 1표를 옮기는 방법.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33대 66이 됐던 거예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산 시스템 안에도 조작을 가능하게 해놨지만 이번 그 국정원의 그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개표 결과까지도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개표 시스템은 이제 안전한 내부망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면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만희 의원이 그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비밀번호가 1, 2, 3, 4, 5였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예.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예. 첫 번째 영화를 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 다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CIA의 그 요원들의 그러니까 코드 네임하고 리얼 네임을 이렇게 다 프로그램으로 다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것을 찾아서 까보려고 그러니까 네트워킹을 하면은 아무리 그 보안을 하더라도 네트워킹 하면은 타고 무조건 들어갈 수가 뚫리게 있어요.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비밀실에 2중 3중으로 해서 눈 스캔하고 코드 누르고 카드 꽂고 막 해놓고 안에 들어가야지만 거기에서 그 디스크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탐 크루즈가 어떻게 해요? 천정에 또 그러니까 뚫고. 에어컨디셔너 있는데 레이저로 해서 다 막으니까 그거를 또 바이패스 시켜갖고 줄 타고 내려와서 바꿔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바꿔갈 판인데 이거는 네트워크용으로 다 했기 때문에 중국은 그냥 자기 집 앞마당에 들어와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거하는 데가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고 뭐고 다 오픈해 놓고 예. 다 백도어 다 열어 놓고 백도어는 기술자도 보기가 힘든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든 사람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자국도 안 나오고 그리고 아까 USB를 통해 가지고 그 분류기를 갖다가 그 다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USB 딱 꽂으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컴퓨터 시스템이 운영 체계가 두 개가 되는 듀얼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거기에 유저도 있고 그다음에 루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바이패스해서 완전히 커널로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이걸 다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USB로 하게 되면요. 네네. 그리고 그 USB가
USB 와이파이를 통해서 해외 외국까지 나가게 된다면은 예. 이거는 외국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한국에 어느 딱 스크린에 봐가지고 어느 저기 투표소에 그 표를 열로 이쪽의 거를 저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번 그 국정원의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동안 그 선교사님께서 주장해왔던 내용들, 특히 이제 USB 포트 관련해서는 이미 이걸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얘기하죠. 전자개표기지만 투표지 분류기에서 USB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는데도 비인가 USB를 무단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이게 가상 해킹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일건 소장님께서 이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이 해킹 기술과 이런 사이버 전술 이것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미 국정원의 이 보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미 외부에서 침투하기가 너무 쉽게끔 지금 다 개방이 돼 있었고 꼭 해커가 아니더라도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해킹을 할 수 있게끔 해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가 이 선관위 내부에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드만 교수가 하는 얘기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이 중요한 선거만큼은 해킹에 특별한 주의를 촉구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해킹의 특별한 그 주의를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해킹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면 전자개표기고 이런 거 다 쓰지 않아야 되고 수개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그 모든 거의 원상인데 이거는 심지어 미국의 민주당은 거의 그 좌파가 많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에서 대통령 했던 카터 대통령까지도 하는 얘기가 그 사전 투표는 부정 선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정도인데 왜 이쪽에 국민의당이고 이런 데서는 왜 찍힐까봐 겁을 내느냐고요. 그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 해킹이 문제가 됐던 것이 클린턴, 힐러리하고 당시에 인기가 95%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 없는 트럼프가 있는데 트럼프 이겼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먼저 조사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그쪽 기술이 아주 급속히 발달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조사를 하다가 조작하는 기술도 같이 확보가 돼 버렸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나라의 불필요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단을 만들어서 미국처럼 미국은 과학적 감시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를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자개표기는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해킹 가능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완전히 아웃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사전투표는 그 공간에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계속 이거는 국민들을 우선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니까. 그 선관위원회에서 이번에 국정원의 이제 보안 감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가장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답변한 것 중에 선관위 내부 직원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이 일어날 수 없다, 해킹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계속 주장해왔죠. 답변을 하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뭐 선관위가 부정했다는 이런 걸 생각을 않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직원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냐 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 뭐죠 투표지를 전부 다 바꿔치기 하면 그거는 분명히 내부 직원이 한 거지. 그렇죠. 예, 내부 직원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과학적인 건 우리가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점검을 했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정직해야 되고 네. 또 그 사람이 공무원이면 공평무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지금 약화돼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자기가 정직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위에서부터 그냥 거짓말을 해대니까 네. 아래는 그냥 거짓말이 그냥 일상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법도 법질서도 사실은 사실을 기초로 진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적용이 되는 건데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게 맞고 저렇게 해도 맞고 법도 뭐 이놈은 내가 이놈이라고 하는데 아니 엄청난 대역죄를 저질러도 그냥 다 석방이고 감면이고 어떤 사람은 구치소에 가면 정말 이렇게 보면 좀 살기 어려운 사람들 술 한 잔 먹고 조금 실수한 것도 갖다가 구속시켜 놓고 뭐 이렇게 움직인데도 거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없는 이게 지금 이렇게 사실은 그게 좀 더 저는 걱정되거든요. 누구든지 올바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고쳐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차지하고 자기 자리가 유지가 되고 거짓말해도 살아남고 범법을 해도 살아남고 돈을 얼마나 갖다 사기를 해도 살아남고 이런 사회 분위기 전체가 좀 굉장히 우려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중앙선관위에서 관리하는 이런 전산 시스템과 내부 보안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이런 보안 점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예, 그래서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해온 권오영 변호사님 그리고 벤자민 윌커슨 PW 세마이컨덕터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일건 소장님과 함께 문제점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선관위는 정보통신대책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0점 중에 31.5점을 받았습니다. 선관위 자체 검사에서는 스스로 100점을 줬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낮은 31.5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선거가 얼마나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는지, 공정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닥터브레인 채널에서 운영하는 그 기존의 내용과는 많이 다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 꽂힌 그 선거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모든 국민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닥터브레인 채널에서 아주 긴급하게 방송을 구성했습니다. 저희 그 닥터브레인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부정선거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예,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뇌과학 꿈과 희망을 주는 생활 속의 뇌과학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를 바로 튼튼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선거를 공정하게 하고 부정을 없는 선거, 투명한 선거,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새롭게 하는 데에 뇌과학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반도체 설계만 45년을 실무로 했고요. CPU고 모든 그러니까 전자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기계를 보고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한틀 시스템이라는 데가 요번 4.1 문재인 선거 때는 한틀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저기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은 메일 시스템이라는 것을 썼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한틀 시스템만 선거 부정을 했겠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수장에 있는 예비역 장군님이 그 미르 시스템의 사장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시스템을 검증을 해보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리스트를 주니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아무도 그걸 알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이름이 딱 들어가는 순간 못하겠다고 뒤집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해서 나도 부정선거 했어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그 부정선거 하는 시스템을 썼는데 왜 어떻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했냐? 부정선거로 됐느냐? 아니요. 디폴트 모드로 해가지고 잠깐 해킹 안 하고 정상 동작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놓고 정상 동작 시켰다고 이게 무조건 맞다고. 그러니까 부정선거 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안 했다는 식으로 속이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거는 사기꾼도 이런 시대적인 사기꾼들이 없어요. 선관위 사람들이 이 3,700명이 다 사기꾼으로 봐야 돼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5천만 맞아 국민을 위해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벌을 완전히 단단히 줘야 되지 뿌리를 뽑지 글지 않고는 뿌리 뽑을 수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또 이런 그 아주 굉장히 시기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오늘 다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15 총선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이제 전부 분석이 되고 과학적인 그런 사실이 이제 조사가 돼 있는데 다만 이제 대법원에서 이걸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 8월 31일 날 전부 다 그 무효 소송을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드러난 사실은 그런 재판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지금 법원 판결하고 상관없이 이 4.15 총선에 대해서 사실과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배우고 하는 그런 뭔가 신뢰관계, 과학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뭐 이런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총체적으로 다 무너진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어떤 문제보다도 좀 시급하게 국가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님, 만약에 대법원 판사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그다음에 완전히 다 뒤집는 짓을 했다고 하면 심판이 엉터리인데 그 심판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건 사기범으로 그럼요. 대법원 판사라도 사기범으로 잡아 넣어야 되는 거지. 그냥 대법원 판사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건데 무조건 사법부의 그 엉터리 판사들 같은 거 그 사람들 경우에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아니 사법부의 판사가 비논리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법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저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갖지만 그거에 대응하는 자기의 의무를 잃어버렸다고 했으면은 진짜 사형으로라도 시켜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짚고 나는 판사니까 내가 오판한 거 상관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